자, 이제 또 화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콘캣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서브 str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자, 이 녀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한 녀석이에요. 자, 서브 str. 이 녀석은 이제 뭐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함수들이 항상 다 제공을 하고 있는 녀석인데, 문자열을 자르는 기능을 합니다. 문자열을 잘라준다 라고 하는데,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잘라볼까요? 뭐 당연히 문자열, 이런 문자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날짜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테이블이 없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고요. 제가 서브 str이라고 해서 이 안에 regdate라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대상 문자가 regdate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부터 4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연도만 나와요. 자, 사용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대상 문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여기다 가나다라 마바사.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오는 녀석이 이제 몇 번째 자리부터 잘라낼 것인가를 정하는 녀석이에요. 제가 3을 하면 몇 번째 자리부터 자른다는 거예요? 다부터 자르겠다라는 얘기고, 그 뒤에 오는 녀석은 몇 개를 자를지 이렇게 3, 3 했다. 그럼 이 결과는 다부터 3개, 다라, 마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용법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rgdate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4개를 자를 거야 라고 했으니까 2024가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보여주고 싶다, 월, 일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4, 얘도 하나의 글자라서 5, 6, 7, 8, 9, 10까지 해주면 돼요. 그럼 연월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 가져올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를 11로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사실 얘는 이 뒤에 공백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만들 때 연월일 다음에 공백이 하나가 있고 10운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8부터 이렇게, 이러면 그냥 10운초만 나와요. 제가 지금 원래 3개를 넣었던 애를 2개만 넣었죠. 2개만 넣게 되면은, 여기도 가능한 건데 2개만 넣게 되면 세 번째부터 그냥 마지막까지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를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 종료 지점을 정해주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부터 4까지 나와요. 그걸 응용한 건데, 자, argdate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을 때 제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를 줬어요. 두 번째로 온 어디부터 자를 건지에 대한 명시할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뒤에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부터 마지막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부터 1, 2, 3, 4, 5라고 하면 10분까지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 구간을 정해서 글자를 잘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날짜 데이터 저장할 때는 웬만하면 연월일 10분초를 같이 저장하자 했죠. 이런 식으로도 잘라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날짜를 자를 때에는 뭐 데이트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기타 등등 뭐 많으니까 애초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면 아티클 테이블에서 argdate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함수를 적용시켜 결과를 볼 거야 라고 한 건데, 연월일만 가능합니다. 10분초만 가능하고요. 이런 함수를 써도 돼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포맷, 보여주고 싶은 그 날짜 데이터의 양식, 형식을 정할 수 있는 함수도 있어요. 그런 걸 써도 되고, 할 수 있는 방식은 너무 많으니까
연월일 시분초를 한 번에 저장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브 str이라고 하는 얘는 제가 뒤에다가 ring를 붙여서 서브 스트링이라고 적어놨는데 두 개가 완벽히 동일한 일을 해요. 사용법도 동일하고요. 근데 이거는 MySQL에서 둘 다 되는 거예요. 다른 DBMS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런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어렵게 느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설령 이름이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오라클에 갔는데 서브 STL이 없대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라클 문자열 자르기라고 검색하면 나오겠죠. 우리가 기능을 아니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웬만하면 DBMS마다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또 다른 문법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MySQL 배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서브 SQL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리플레이스를 볼게요. 이 리플레이스 얘는 뭔가 바꾸는 듯한 명칭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용법 정말 간단하고요. 이 녀석을 가지고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replace라고 적어주고 얘도 다 함수예요. 지금 가나다라 마바 4에서 마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얘는 그냥 그 말을 이 마로 바꿔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상 문자가 나올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뒤에는 이 대상 문자 안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값,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값으로 바꿀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알아서 그냥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응용해서 여기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replace 여기다가 2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꿀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숫자 2024에서 들어가 있던 2들이 다 알파벳 2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REGDate라고 하는 데이트 타임의 데이트 타입은 이 녀석은 형식만 유지가 되면 문자로서 쓸 수가 있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리플레이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커넥트 데이트나 나우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을 해봤고 별로 어렵지 않고 다 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두 개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add date, sub date, 그리고 date diff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여기가 언더바가 없어야 맞는 겁니다. 이거는 언더바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add date 이 함수에다가 제가 2024-0201 오늘이죠? 오늘 날짜로부터 한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5일 뒤의 날짜를 반환시켜줘요. 이거 하는 애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30을 넣잖아요. 그러면 2월 31일은 없죠. 알아서 3월 2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날짜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함수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윤달까지 인정을 해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날짜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것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서브 데이트가 이런 역할을 해요. 빼주는 역할. 이렇게 add 데이터는 현재 날짜, 대상 날짜로부터 더해지는, 그리고 서브 데이트는 대상 날짜로부터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날짜 계산할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데이트 diff 이 녀석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자, 이 날짜랑의 차이를 알려줘요. 2월 1일부터 2월 20까지는 며칠인지 알려줍니다. 이런 거. 근데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뒤로 간다면 플러스로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총 12일이 차이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머리를 써가면서 연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29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함수들 간단하죠?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distinct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집계함수라고 했던 녀석을 넘어갔던 것처럼 잠깐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바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옮겨 놓고 이 밑에다가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자, 활용정리 2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3, 얘는 이게 전부예요. 뭐가 많이 없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이제 그룹핑이라는 애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계함수랑 디스팅트를 잠깐 뒤로 뺀 거예요. 얘랑 같이 써야 되는 애기 때문에. 자, 그룹핑,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같아요? 그냥 그룹으로 묶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이걸 왜 집계함수랑 디스팅트랑 같이 써야 되냐면, 이제 이것들을 볼 겁니다. 얘를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가 넣읍시다. 여기서 얘 빼고 이것도 뺄게요. 자, 일단은 디스팅트 그냥 먼저 볼게요. 조회 결과에서 중복되는 행을 제거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도 뺄게요. 얘는 그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 개념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 우리 아티클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중복된 데이터가 제목 부분에도 2개가 있고요, 내용에도 2개가 있고, 닉네임에도 2개가 있네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얘도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날짜를 보면 이만큼이 중복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제가 이 아티클 테이블에서 타이틀을 조회를 할 건데, 얘를 조회를 할 건데 중복된 애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6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복 얘네 2개가 되고 있죠. 이 둘을 둘 다 제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됐으면 중복된 애는 하나만 보여줘 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중복 제거의 의미인데, 그럼 총 5개의 데이터가 나오면 되겠죠. 이 녀석을 distinct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의 개수가 제목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얘는 중복이니까 하나를 빼고 중복된 애는 하나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디스팅트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중복을 제거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여줄 건데, 나머지 애들을 또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타이틀만 볼 게 아니라 나 바디도 볼 거야.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디스팅트를 우리가 걸지 않았어요. 중복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어때요? 없잖아요. 애초에 지금 내용은 6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데이터는 6개였잖아요. 근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중복 제거한 것 때문에 이 녀석이 5줄을 보여줘야 돼요. 내용은 6줄이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제가 테이블 이런 식으로 생긴 애 없다 그랬죠. 이렇게 생긴 애.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용은 중복을 제거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용이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가 더 있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마 여기선 이게 안 될 텐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될 겁니다. 얘가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보세요. 데이터가 다시 6개가 됐죠. 차이가 좀 있네요. 지금 우리는 아까 여기 바디까지만 조회를 했을 때,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 바디까지만 조회를 했을 때는 5개가 나오다가 갑자기 날짜가 추가되니까 6개가 또 나와요.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방해를 주겠죠, 얘는. 애초에 6개짜리 데이터인데 5개가 나왔다가 6개가 나왔다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복 제거를 했을 때
데이터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룹핑이라는 기술과 꼭 함께 써줘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쓰지 않으면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손실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셀렉트를 실행하는 시점에서 실제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보려고 할 때 올바른 데이터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디스팅트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되게 쉽지만 사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이게 일단 디스팅트고, 그 다음에 집계 함수들 볼 거예요. AVG, 에버리지의 약자라서 평균이고요.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썸, 합계, 카운트는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널 값은 카운팅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고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에 널이 들어가 있는 애는 카운트를 했을 때 세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씩 써보죠. 셀렉트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숫자 데이터로 다뤄지고 있으면서 따져볼 수 있을 만한 게 hit밖에 없으니까 hit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sum hit. 사용법은 이래요. sum이라는 함수를 써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합계를 구할지, 어떤 컬럼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이 hit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75겠죠? 175 나옵니다. 자, 그러면 max, 이 녀석은 최대값이었는데 hit이라고 하는 조회수 컬럼 중에 최대값은 100이었어요. 100. min, 우리가 가지고 있는 hit 조회 컬럼에서 가장 작았던 값은 0이죠? 0. 자, count, 개수를 셉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가 뭐 10이 들어있든 20이 들어있든 이걸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줄수를 세는 거예요. 6개, 6줄 데이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에버리지 할 건데 얘는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175라고 나왔던 합계를 6으로 나눈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할 겁니다. 소수점은 4자리까지 찍어주는 거고요.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이 55라는 값을 널로 바꿀 거예요. 우리 낱널 넣어놨군요. 낱널을 넣어놨으면 안되지. 그러면은 빠르게 컬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 하나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3개는 값을 넣었고요. 3개는 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select count 할 건데 테스트 컬럼으로 개수를 셀 거야 라고 하면 3개 나옵니다. 널은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ount는 우리가 컬럼을 넣어서 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컬럼을 넣어서도 당연히 개수를 셀 수 있어요. 타이틀은 6개가 맞죠? 널이 없잖아요. 타이틀 컬럼에는. 그럼 6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것도 가능해요. 에스터리스크. 그러면 총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와요. 근데 이때 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은 널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널이 없어요. 그럼 널을 세야 돼 말아야 돼? 전체를 다 개수를 셀 거면 널을 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널을 그냥 널을 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널을 세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에스터리스크 가지고 카운트를 센다라는 건 이 전체 데이터의 줄수를 아예 그냥 다 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가 널이 있다라고 해도 이 줄로서는 존재하는 애니까 세버리는 겁니다. 이게 카운트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굳이 지금 왜 보여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썸 테스트 하면 30 나오겠죠? 그쵸?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30을 6으로 나눠서 5가 나올까요? 아니면 30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거는 10이 나와요. 10. 왜냐하면 이 average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갖다 놓고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가져다 놓고 둘을 나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근데 count는 널 안 센다 그랬죠. 그래서 average라는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총 개수를 6개로 센 게 아니라 3개로 센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쓰면 돼요. 직계함수를 쓸 때는 널 값에 대한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된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뭐 썸이든 에버리지든 뭐 맥스든 미니든 카운트든 상관없이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몇 줄 나와요? 한 줄 나오죠. 아티클 테이블은 데이터가 총 몇 줄이에요? 6줄 아니에요? 6줄의 데이터가 한 줄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5줄의 데이터를 잃었네요. 그냥 쓰면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카운트 같은 걸로 넣어놓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한번 같이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데이터 몇 줄 나와요? 한 줄 나와요. 이러면 올바른 건가요? 지금 아티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제목들이 총 6개인데 그 중에 이 맨 위에 있는 이 녀석 제목 나왔어요. 그리고 이 5개는 못 나온 거예요. 왜? 집계함수가 한 줄밖에 데이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타이틀 6개를 다 보고 싶었지만 얘 때문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집계함수 플러스 distinct라고 하는 이 녀석들을 사용할 때 이 개념이에요. 그룹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한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한 줄밖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룹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손실된다라는 건 상당히 진짜 엄청 위험한 행위예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행위냐면 자, 이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누가 만들어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에 데이터 넣고 누가 해요? 이거 개발자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데이터는 물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대전 분산동에 있는 땅값, 토지대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여기에는 뭐 공시지가 같은 것도 저장을 할 거래요. 그런 걸 저장해 놓고 화면에다가 뿌려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데이터나 토지대장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겠죠. 이건 당연히 공식적으로 대전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 이 쿼리를 잘못 조작해서 공시지가 부분에 좀 원래는 1억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뭐 한 5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실수로. 그럼 사이트에는 5천만 원이 나왔겠죠. 사용자가 이걸 보고 여기 왜 이렇게 싸? 투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억이었죠. 그럼 우리 사이트한테 민원을 넣는 겁니다. 아니 당신네들이 지금 5천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휴가 써가지고 달려갔더니 가보니까 1억이더라. 이게 지금 뭐냐. 데이터가 잘못됐다. 이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이트 운영하는 시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무결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무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점이 존재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개발자가 사용자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5개의 제목에 대한 데이터를 잃어서 보여준다? 사용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개발자가 있는 회사는
더 이상 그 시에서 계약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내가 이런 실수 하나 한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계약을 못 따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절대로 개발자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집계함수랑 일반적인 컬럼을 같이 조회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룹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룹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얘는 특정 컬럼, 내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진행을 할 건지, 그룹으로 묶을 건지를 정해줄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뭐별 어떠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국가별 석유 사용 현황, 이러면 국가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10톤을 쓴다. 그리고 밑에 미국이 나왔다가 여기서는 뭐 한 5톤을 쓴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이 나와서 여기서 20톤을 쓴다. 이러면 국가별 사용 현황을 보려면은 대한민국끼리 묶여서 총 30톤 쓴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얘네들은 덧셈, 썸을 해야 되고요. 집계함수 사용한 거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컬럼은 그룹화로 진행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 취급을 해가지고. 그럼 실제 데이터가 세 줄인데 두 줄로 나왔을 때 문제가 없잖아요. 합계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그룹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예시를 따로 쓸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네,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하죠, 그냥. 여기가 오히려 낫겠네요. 적절한 예시가. 자, 지금 이 녀석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국가별 회원수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회원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 컨트리, 국가가 쭉 있죠. 동일한 국가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회원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일 때 절메니라고 하는 나라에는 몇 명의 회원이 있고 뭐 멕시코는 몇 명이고 이런 거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 그때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은 그냥 일반적인 컬럼이죠. 근데 이 컨트리를 숫자를 셀 거예요. 카운트 함수를 썼어요. 집계 함수를. 그러면 일반 컬럼 조회하는 방식 하나랑 집계 함수를 사용해서 조회하는 방식 하나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룹 바이를 만약에 안 하면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컨트리의 개수를 셌을 때 얘는 데이터 한 줄밖에 못 보여주죠. 데이터 총 91개였으니까 총 91개의 데이터를 91이라는 카운트를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91개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된 거 이렇게 묶여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절면이 나왔냐면 얘는 얘가 맨 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유는 그게 다예요. 얘가 맨 위에 있는 애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잃었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전 상황처럼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은 다 독일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을 명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국가별로 나눠서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이렇게. 총 21개의 국가가 있나 보네요. 데이터가 21개 나온 걸 보면.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로 보면은 이번에는 도시별 회원수래요. 자, 시티를 개수를 세요. 왜냐면 도시별로 회원수를 묶어야 되니까. 개수를 셉니다. 도시 개수를. 그리고 컨트리랑 시티 일반 컬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룹 바이에 보시면 두 개가 쓰여져 있죠. 얘를 조회를 해보면 아르헨티나의 이거의 부에노스 이거 뭐라고 아레스? 부에노스 아레스였나?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그 녀석에는 3명이래요.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의 어디에는 1명, 오스트리아의 어디에는 또 1명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컬럼이 2개가 사용이 됐죠. 컨트리를 먼저 그룹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 그룹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시티까지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를 진행하는 방식.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들을 가지고서 그룹 바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 거에서도 어거지로라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닉네임과 hit 할 건데 hit을 sum으로, 그럼 닉네임별 조회수의 총 합을 구하겠다라고 제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지금 from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닉네임 컬럼을 넣어주면 무명은 0이라고 나올 거고 홍길 수는 10, 홍길 동은 10, 임꺽정은 100 이렇게 해서 총 데이터 4줄 나올 겁니다. 그룹으로 묶는다라는 게 동일한 값이 존재할 때 그 녀석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녀석들을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집계함수가 사용된 결과를 합칠 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룹화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 자, 셀렉절에 나열된 컬럼 중에 집계 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은 무조건 그룹 y 절에 명시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타이틀을 하나 또 넣어요. 그러면 지금 집계함수가 사용된 셀렉절에 나열된 컬럼은 타이틀, 닉네임, hit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집계함수가 사용된 이 녀석을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은 이 둘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되긴 돼요. 근데 보시면 제목 5랑 제목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제목 5라고 하는 녀석은 없죠. 데이터에. 손실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도 넣어주면 이제 제목 3, 4, 5, 6 나오면서 홍길동 두 개가 따로 나오게 돼요. 얘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룹화를 진행할 때 순서. 근데 이 순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녀석들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양식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가 동일한 상태로 보통 진행을 다 하고요. 그리고 자, 이게 사실 두 번째 줄에 있는 녀석과 거의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적어 드린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쿼리 이렇게 짜야 된대요. 예를 들어 여기다 뭐 넣을 거예요? 에스터리스크 별 넣을 거예요? 별은 문법이 안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하죠?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컬럼이잖아요. 그럼 모든 컬럼 여기다 다 명시를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상황에서는 에스터리스크의 역할을 여기다 다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판단하에
그룹으로 묶을 녀석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요런 데다가 이제 이런 거 넣으면 의미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PK잖아요. 얘는 고유식별 값이라 절대로 중복된 값이 없을 거예요. 그룹으로 묶일 수가 없다란 얘기죠. 그럼 데이터는 그냥 6줄 나오는 거예요. 합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뭐 에스터리스크 자체를 셀렉터에 쓰는 일이 많지 않다곤 하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과 조회수의 합계를 볼 건데 닉네임 가지고 묶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둘 다 만족이 안 됐죠. 둘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얘기인 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사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결과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거랑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거는 이 결과랑 동일한데 닉네임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랑 똑같은데 얘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회하는 셀렉 부분에 이 녀석만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무시하고 썼잖아요. 두 번째, 네 번째를 무시하고 쓴 상황인데 허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데이터는 없어져요. 지금 보시면 타이틀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이 규칙을 웬만큼 다 지키면 절대로 데이터를 읽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드린 건데 당연히 무조건 따라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면 적어도 데이터가 꼬일 일은 없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되게 휘황찬란하게 써줘야 될 때가 많아요. 꽤나. 이게 그룹바이라고 하는 녀석이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 활용 부분에서 조금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걸 지켜가면서 해요. 이걸 지켰을 때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것도 본인의 실력이라서 이걸 지키고 원하는 데이터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룹 바이까지 진행을 한 건데 이제 하나 남았어요. 밑에 해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메모장에다가 select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문법을 써봤을 때 중간에 해빙이라는 애가 나왔었어요. 그 해빙, 그 녀석입니다. 얘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근데 우리 이미 쓰고 있던 조건절이 하나 있죠. where라고 하는 녀석. 얘도 조건절이거든요. 얘도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인데 이 둘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게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순서가 이래요. having이 조건절이니까 where 자리 대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having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있을 거면 무조건 그룹 바이의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where는 이렇게 쿼리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where절은 그룹화를 진행하기 전에 거는 조건 부분이고 having은 그룹화를 진행하고 나서 거는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을 걸더라도 where로 걸었느냐 having으로 걸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조건절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where가 그룹 바이 밑에 있을 수 없고요. having이 그룹 바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얘네들의 자리는 여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기점으로 where는 그룹 바이보다 위에, having은 그룹 바이보다 아래. 이게 정해져 있는 위치니까 둘을 바꿀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조건절에 사용하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고 비슷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의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룹 바이 없이 해빙을 쓸 수 있다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쿼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웨어절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생각하면 합계가 뭐 10보다 큰 조건을 줄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 필드 리스트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웨어컬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에러가 나오는 게 좀 더 보기 좋은데 왜 이게 나왔지? 이렇게 해볼까요? 이 에러가 좀 더 맞는 에러예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얘도 우리가 조회한 컬럼이죠. 실제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컬럼명에 some hit 들어가 있잖아요. 이 컬럼 가지고서 지금 조건 준 건데 이게 왜 안 돼? 싶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계 함수는요, 조건에 사용이 되려면 그룹화가 진행돼야 돼요. 그 전에는 조건에 부여를 못해요. 애초에 이 집계 함수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웨어절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 에러 내용을 보시면 invalid use of group function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그룹화 기술을 무조건 써야만 해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쓰기 전에 그룹 파일을 하기 전에 웨어절만 가지고 제가 쿼리를 실행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해도 당연히 얘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절에서 이 집계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그룹 바이가 끝나고 나서 써야 되니까 웨어로 못 쓰고 해빙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10보다 큰 애들만 가져와라 한 거예요. 해빙에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안 된다고 했던 이것도 돼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웨어절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집계 함수가 사용되는 컬럼은 웨어절에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계 함수랑 그룹 펑션은 묶여있는 녀석들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살짝. 이거 어떨까요? 실행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룹화 없이 집계 함수 가지고 조건 웨어절을 썼으니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만약에 얘가 근데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조건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없고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계 함수가 쓰여진 이 컬럼만 존재를 했을 때는 사실 데이터가 한 줄만 나타난다고 해도 문제가 없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를 잃은 게 아니잖아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나 이런 것들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려고 하다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룹 펑션이랑 엮여있는 이 녀석은 웨어절에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개념. 자, 그러면 해빙.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룹 바이랑 해빙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가 이제 개념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종료를 할 거예요. 셀렉트 문은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여기에 이제 뭐 조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건 빼고 일단 이런 순서가 있었죠? 자, 이 순서라고 했을 때 실제로 컴퓨터가 이 셀렉트 문을 보고 연산하는 방식이 셀렉트, 나 이런 컬럼들 가져올 거야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을 먼저 갖다 놔요. 아티클을 썼다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서 웨어절 조건을 봐요.
조건을 보고 제가 한번 끊어놓는다고 했죠. 아까 이거 한번 얘기 나왔던 거. 그러면 걸러내요, 한번. 여기 없앴어요. 그 다음 그룹 바이를 봅니다. 그럼 그룹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묶어요. 묶어놓고 나서 해빙 조건 봅니다. 한 번 더 거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셀렉트에 있는 컬럼들을 추려내요. 이렇게. 필요한 컬럼들만.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오더바이를 하니까 정렬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셀렉트문을 우리가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런 순서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오더바이에는 그 테이블에 아티클 테이블에 우리가 얼리어스 붙여서 뭐 A 이렇게 해놨을 때 A 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더바이 쪽은 이 A 점 뭐를 하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이미 셀렉트 끝났으니까. 셀렉트 컬럼 우리가 줘야겠다라고 하는 컬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얘 볼래라고 한 거라서 얘는 앰비기어스라는 말을 뱉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조인 가면 또 한번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내일 수업에서는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뭐 문제도 좀 풀어볼 거고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테이블을 왜 이렇게 나눠서 불편하게 관리를 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고생하셨어요.